우리 형들, 혹시 그런 순간 겪어본 적 있어? 분명히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랑 함께 있는데 내가 마치 그 공간에 없는 사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서늘한 기분.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말이야.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작게 미소 짓고 나는 그냥 그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 바로 옆에서 숨 쉬고 있는데 내 존재 자체가 공기처럼 느껴지는 거. 내가 하는 모든 노력, 밤새 고민해서 준비한 이벤트, 사소한 걱정이 담긴 모든 말들이 그냥 닿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 그건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표현으론 부족해. 그보다 더 비참하게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나 혼자 외치고 있는 기분이지. 무슨 말을 걸어도 퉁명스러운 단답이 돌아오거나 내 감정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듯한 그 표정을 마주할 때, 아, 그거 진짜 돌아버리는 거잖아. 결국 그러다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입을 닫아버리게 되지. 사랑이 식어서? 아니, 절대 아니잖아.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릴 정도로 지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어차피 말해봤자 뭐해. 또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상처받고 내 마음만 너덜너덜해질 게 뻔한데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내 감정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싶어서 그냥 조용해지는 거. 우리 형들, 그 심정 너무나도 잘 알지. 그리고 그 무겁고 지독한 침묵 속에서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딱 하나 있잖아. 내가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면 이 여자는 내가 없어진 걸 알아채기는 할까? 내가 정말 이대로 사라져버릴까봐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기는 할까? 나 역시 그랬어. 형들이랑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봤고 그 무력감, 그 절망에 가까운 감정. 아, 진짜 말로 다 못해. 우리 남자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 속으로 천불이 나도 그냥 끙끙 앓으면서 혼자 사귀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세뇌하지. 여자친구 붙잡고 제발 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매달리는 건, 아이고, 우리 그놈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잖아. 근데 형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패배자처럼 선택했던 그 체념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어쩌면 형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바로 형들의 그 침묵이 만약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관계의 끝을 알리는 차가운 마침표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점 3개짜리 말줄임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그냥 지쳐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내 가치를, 내 존재감을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강력하게 증명해내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형들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유치한 연애 기술이나 밀당 같은 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야. 그런 얄팍한 속임수 말고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곳, 인간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거야. 이건 단순히 그녀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한 장기술이 아니야. 이건 무너져버린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형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아오는 장엄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야. 만약 형들도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묵직한 침묵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믿고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 내 이야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줘. 우리가 왜 그토록 그녀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해부해 볼 테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해결책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럼 우리끼리 딱 하나만 약속하고 넘어가자고.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 것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라는 게 아니야. 왜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형들의 모든 행동은 어설픈 연기가 될 뿐이고 결국 얼마 못 가 예전의 그 불안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우리의 목표는 유치한 복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여자가 형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온몸으로 깨닫게 만드는 것. 형이 없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시린지를 느끼게 만들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을 얻어내는 거니까. 자,
그럼 대체 왜 이 계획된 침묵이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나 강력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걸까?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야. 이건 아주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인간 심리에 기반하고 있어. 심리학 같은 어려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남자들끼리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자고. 연애라는 게 말이야. 결국 보이지 않는 감정의 끈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였냐? 지금까지 형들이 그 끈을, 아니 거의 밧줄을 형들 쪽에서만 죽어라 당기고 있었던 거야.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보내는 잘 잤어? 카톡. 오늘은 뭐 했는지 궁금해하고 밥은 먹었는지 걱정해주고 그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먼저 풀어주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형들 쪽에서만 사랑과 관심을 그 여자 쪽으로 펌프질 해준 거지. 형들은 그동안 감정 ATM기였던 거야. 그녀가 원할 때마다 사랑, 관심, 위로를 무한정으로 인출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여자는 형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돼. 야, 우리 형들 중에 평소에 이 소중한 산소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막 감격하면서 숨 쉬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냥 숨은 당연히 쉬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절대 몰라. 언제 깨닫냐고? 바로 그게 없어졌을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발 공기 한 모금만 하면서 그 공기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 똑같아. 형들의 의도적인 침묵은 바로 그 여자에게 당연하게 공급되던 감정의 산소를 갑자기 싹둑 끊어버리는 행위야. 그동안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던 그 익숙한 패턴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지. 그 여자의 뇌는 이미 형들한테서 매일같이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는 것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어. 이건 뭐 거의 조건반사 같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야. 매일 오던 카톡, 매일 들리던 목소리, 나를 향해 있던 그 모든 관심의 신호가 그냥 뚝 끊겨버린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침묵이 거대한 진공 상태, 즉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내. 일종의 허전함이지. 그리고 바로 그 허전함 속에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형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추면 이건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치한 심리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 침묵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제발 내 빈자리를 느껴줘라며 전전긍긍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건 형태만 바뀐 또 다른 방식의 매달리기일 뿐이야. 이 침묵을 진짜 강력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절대 무기로 완성시키려면 여기에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한 우리만의 철학이 더해져야만 해. 바로 여기서 내가 스토아 철학이라는 걸 좀 빌려와야겠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옛날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 같은 진짜 상남자 형님들이 평생을 따랐던 삶의 방식 같은 거야. 이 철학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우리 상황에 딱 맞는 핵심 원칙이 하나 있어.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야. 가만히 생각해봐, 형들. 형들은 절대로 그 여자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 그렇지. 그 여자가 형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여자의 감정이 어떤지, 심지어 그 여자가 형들에게 다시 연락을 할지 말지조차도 사실은 형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 여자의 마음은 말이야, 예측 불가능한 날씨 같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비를 멈추게 하거나 억지로 해를 띄울 수는 없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지치고 실망하고 혼자서 감정 소모하다가 끝나버렸던 거라고. 하지만 형들이 100% 아니 2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바로 형들 자신의 반응이야. 그 여자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볼지 아니면 그 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을 하러 갈지는 오직 형들이 결정할 수 있어. 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채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쏟아부을지도 온전히 형들의 선택이라고. 형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형들만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야.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즉 감정의 산소 차단이라는 심리적 원리와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스토아 철학의 힘을 한번 합쳐보자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그 마법의 시작이 될 대망의 첫 번째 행동 강령. 이건 아마 형들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일 거야. 바로 전략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야. 구체적인 행동은 이래.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거, 당분간 스톱. 그 여자 스토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훔쳐보지 마. 아이고, 우리 형들, 그거 훔쳐보다가 실수로 좋아요라도 누르는 날에는 진짜 모든 게 끝장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하다못해 다른 친구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동, 그것마저도 잠시 멈춰. 이거 절대 유치하게 친구를 끊거나 차단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건 너무 속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짓이잖아.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유령처럼 소셜미디어상에서 형들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거야. 조용하게.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 야, 형들, 요즘 세상에 SNS가 뭐야? 그냥 현대판 영혼의 창 같은 거잖아. 그 여자는 이미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어. 심심하면 형들 프로필 한번 쓱 들어가 보고, 아, 오늘은 이런 걸 먹었구나. 이 노래를 들었네. 아직도 내 생각하나. 이러면서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게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렸다고. 어떻게 보면 형들이 어디 도망 못 가게 발목에 채워놓은 보이지 않는 전자발찌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형들이 갑자기 여기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여자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그 창문을 형들이 그냥 쾅 하고 닫아버리는 거야.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처음에는 하겠지. 그러다 점점 궁금해 미치는 거야. 이 남자 지금 뭐 하는데 온라인에 코빼기도 안 보이지?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나? 아니면 무슨 일 있나? 이 침묵이 뭘 만드냐? 바로 미스터리를 만드는 거야. 형들, 잘 생각해봐. 여자들은,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을 가진 남자한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에서 성공적으로 증발했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 귀한 시간에 뭘 해야 할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행동 강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이건 어쩌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 바로 먼지 쌓여있던 형들의 옛 열정과 다시 뜨겁게 연애를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아주 간단해. 집구석 어딘가에 처박아뒀던 그 기타, 먼지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잡아보는 거야. F코드가 잘 안 잡혀서 손가락이 아파도 괜찮아. 그 쇠줄이 손가락을 파고드는 낯선 고통을 다시 느껴보는 거지. 주말 내내 여자친구 눈치만 보고 데이트 코스 짜느라 머리 싸매지 말고 옛날 그 불알 친구 놈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주말에 낚시나 한번 갈까? 하고 툭 던져보는 거야. 책장에 폼으로 꽂아뒀다가 포기했던 그 두꺼운 역사책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형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던 바로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알아? 이건 그 어떤 말보다도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그 여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야. 바로 내 인생은 너 없이도 충분히 완전하고 존나게 재미있어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조용한 선언이지. 이걸 하는 순간 형들은 더 이상 그 여자를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외로운 행성이 아니게 되는 거야. 형들 스스로가 에너지를 뿜어내고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되는 거지. 아이고, 우리가 맨날 연애 초반에 너는 나의 태양이야. 이딴 닭살 돋는 소리나 해댔으니
우리 스스로가 행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참나. 뭔가에 다시 미쳐있는 남자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살아있는 눈빛, 그 열정. 이게 질질 짜면서 제발 나 좀 봐줘 라고 매달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매력적이라는 걸 왜 우리 남자들은 맨날 잊어버리는지 몰라. 이건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내 얘기를 잠깐 해볼게. 예전에 나 같은 경우엔 글 쓰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 그게 학생 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열정 중 하나였어.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형들도 알다시피 내 모든 시간과 감정을 그 관계에 쏟아붓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손에서 놔버렸더라고. 노트북을 켜는 것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하얀 빈 화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쓸 시간도 쓸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 내 자신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의 이야기만 남은 느낌이었어. 그러다 그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매일 밤 다시 글을 쓰는 거였어. 어디 뭐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좋아요 받으려고 쓴 게 아니야. 그냥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어. 근데 있잖아. 그렇게 오롯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그걸 내 손으로 완성해냈다는 그 느낌. 야, 그거 진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자신감을 주더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내 세상의 중심축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랑 다시 대화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예전처럼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 밥은 먹었고? 같은, 사실은 그녀의 대답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던 그 지루한 질문들을 하는 대신에 나도 모르게 요즘 내가 이런 글을 다시 쓰고 있는데 진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하면서 막 신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눈이 반짝이는 게 나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지. 그때 그 차이가 어땠는지 알아.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였어. 더 이상 그 여자의 하루를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내 흥미진진한 세계로 그 여자를 초대하는 입장이 된 거지. 대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나한테로 넘어온 진짜 짜릿한 순간이었어.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통해 내면의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면 세 번째 행동 강령으로 넘어갈 차례야.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지. 바로 소리 소문 없이 형들의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행동은 아주 명확해. 첫째, 헬스장. 맨날 오늘부터 진짜 운동한다고 인스타에 다짐만 올리고 작심삼일로 끝내는 거.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아이고, 우리 형들 그 편안해 보이는 뱃살 어쩔 거야. 그냥 변명 없이 꾸준히 묵묵히 나가보는 거야. 둘째, 머리 스타일. 10년째 다니던 동네 이발소 말고 좀 비싸더라도 요즘 스타일 잘 만지는 미용실에 가서 과감하게 한번 바꿔봐. 맨날 알아서 잘라주세요 하지 말고 잡지 사진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보는 용기. 셋째, 옷. 제발 그 목 늘어난 티셔츠랑 무릎 나온 추리닝은 이제 집에서만 입자. 밖에 나갈 땐 몸에 잘 맞고 좀 깔끔해 보이는 옷으로 몇 벌만 장만하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아? 이걸 절대 티내지 말라는 거야. SNS에 막 운동하는 사진 올리고 머리 바꿨다면서 어색한 셀카 올리고 그런 짓은 절대 금물이야. 왜? 그건 나 좀 봐줘 라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우리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강해지고 멋있어지는 거야. 이게 왜 효과적이냐고. 형들, 이건 형들이 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눈에 띄는 물리적인 증거거든.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형들을 마주쳤다고 상상해봐. 혹은 친구가 올린 단체 사진에 태그된 형들의 모습을 그 여자가 봤다고 생각해봐. 예전에 그 어딘가 모르게 퍼져 있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탄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고 생기가 넘치는 남자의 모습. 그 이미지가 그 여자의 잠재의식에 그냥 쾅
하고 핵폭탄처럼 박히는 거야. 그 순간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형들을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왜 갑자기 멋있어 보이지? 하면서 말이야. 내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와이프랑 대판 싸우고 나서 갑자기 동네 복싱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했어. 술 마실 시간에 그냥 샌드백을 친 거지. 한 3개월쯤 지났나? 몸이 막 울퉁불퉁 근육질이 된 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탄탄해지고 턱선이 날렵해진 건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눈빛이랑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 뭔가 자신감 있고 딱 절제된 남자의 느낌. 남자인 내가 봐도 이 형님 봐라 싶었다니까. 나중에 그 형수님이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남편이 운동하고 나서 점점 몸도 좋아지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괜히 살짝 불안한 마음이 슬쩍 들었다고. 자기가 알던 그 남편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멋있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다는 거지. 참나, 이 형님들 말이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게 간사한 거 아니겠어? 자, 이제 형들 겉모습까지 번쩍번쩍하게 닦아놨어. 내면의 열정도 다시 불태웠고 외적인 모습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지. 근데 형들,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 자동차는 금방 질리는 법이야. 겉은 멋진 스포츠카인데 시동을 걸었더니 경웅이 소리가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리만 요란하고 엔진이 빌빌거리면 아무도 옆에 타려고 하지 않잖아. 이제 4번째 단계, 바로 우리 남자들의 심장, 그 엔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차례야. 4번째 행동 강령은 커리어에 미치도록 집중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장착하는 거야. 이것도 아주 간단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고 귀찮다고 기피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형들이 한번 조용히 손들고 맡아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성공시켜버리는 거지. 야근을 좀 하더라도 주말에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한번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아. 요즘 온라인 강의가 얼마나 잘 돼 있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맨날 유튜브나 보면서 실실 쪼개지 말고 그 시간에 프로그래밍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하다못해 영어 회화 강의라도 하나 등록해서 파고 들어보는 거야. 형들, 진짜 잘 들어.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일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바로 자기 목표를 향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느라 다른 거 돌아볼 틈도 없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을 때야. 커리어, 지식, 기술, 이런 건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이건 우리 남자들의 근본이라고. 근본, 남자의 척추뼈 같은 거야. 이 척추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남자가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거든. 형들이 이런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형들은 단순히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야. 바로 나라는 이름의 작은 왕국을 한 뼘 한 뼘 스스로 건설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형들은 더 이상 여자친구의 연락 하나에 안절부절 못하며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게 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고 함께하고 싶어 안달나는 하나의 견고한 성이 되는 거야. 클래스가 달라진다고. 클래스가. 자, 이제 4번째 단계까지 마스터한 형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어. 능력도 키웠고 외모도 가꿨지. 그야말로 내실과 외관을 모두 다진 셈이야. 근데 형들, 아무리 대단한 황제라도 자기 성 안에 혼자 갇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외롭고 심심할 뿐이지. 이제 그 단단하게 잠갔던 성문을 활짝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5번째 행동 강령, 바로 형들의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거야. 남자, 여자 가리지 말고. 행동 지침은 이래. 마음에 드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등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새로운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서 시덥잖은 수다라도 떨어보는 거야. 독서 모임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고 와인 클래스 같은 것도 괜찮아. 중요한 건 형들의 익숙한 생활 방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지. 남자든 여자든 전혀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진짜
존나게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있어. 형들, 제발 귀 열고 똑똑히 들어. 절대로 다른 여자나 한번 꼬셔볼까 하는 시커먼 흑심을 품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고 그런 마음은 100% 티가 나게 되어 있어. 그냥 순수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 자체에만 집중해야 돼. 아이고, 우리 형들 또 어디 가서 여자 만나러 왔다는 눈빛으로 레이저 쏘고 다니면 이 모든 전략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알겠지?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 이건 그 여자의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라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어느 날 그 여자의 귀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지. 형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주 즐겁게 지낸다는 소식이. 특히 그 그룹에 처음 보는 여자들도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본능적인 질투와 위기감의 회로가 파파박 하고 스파크를 일으키며 켜지는 거야. 웃긴 건 뭔지 알아? 형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썸을 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여자는 밤새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고 형들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게 되는 거라고. 내가 없어도 저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서늘한 생각과 함께 말이야. 이것도 내 경험인데 내가 그때 진짜 뜬금없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살사 댄스 수업을 등록했어. 아이고, 내가 살면서 춤이라곤 춰본 적도 없는 몸친데 말이야. 처음엔 진짜 팔 따로 다리 따로 놀았지. 거기엔 당연히 수업 특성상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 근데 나는 진짜 누구 꼬시러 가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간 게 아니었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맨날 보던 얼굴들 말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랑 땀 흘리면서 스텝 배우는 게 그 자체로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 같이 수업 듣는 친구 중 한 명이 단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내가 거기에 태그가 된 거야. 사진 속에서 내가 처음 보는 여자 파트너랑 마주보고 활짝 웃으면서 기본 스텝을 밟고 있었지. 그냥 누가 봐도 평범한 수업 인증 사진이었어. 근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 진짜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한테서 먼저 카톡이 왔더라. 장문도 아니었어. 딱 한 문장. 오빠, 요즘 재밌어 보이네. 세상에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던 거야.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하는 서운함, 저 여자는 누구지 하는 궁금함과 약간의 질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저 남자에게 생겼다는 그 아찔한 불안감까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냥 내 인생을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 자, 이제 형들의 바깥 세상은 점점 더 활기차고 풍성해지고 있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경험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형들, 여기서 멈추면 딱 절반짜리 성공이야. 아무리 성벽을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렸어도 성 안의 왕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 왕국은 작은 공격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거든. 바깥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시끄러워도 우리 내면 세계가 여전히 지옥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러우면 그 모든 게 다 헛수고라고. 그래서 이제 6번째 단계로 넘어갈 거야. 이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행동보다도 조용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야. 바로 우리 관계에 대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거야. 아이고, 우리 남자들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생각 같은 거. 골치 아프게 뭘 자꾸 돌아보고 분석하고 그래.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리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형들, 이번만큼은 딱 한 번 진짜 용기를 내서 우리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해. 행동 지침은 아주 고요해. 조용한 공간에서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파고들어 보는 거지. 핸드폰은 잠시 꺼두고 컴퓨터도 덮어두어. 더 좋은 건 깨끗한 노트 한 권을 펼쳐놓고 한번 적어보는 거야.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였을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감히 마주하기 두려웠던 가장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내 책임과 내 잘못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바깥으로 근육을 키우는 외공, Y공이었다면 이건 안으로 파고들어 길을 쌓는 내공, 내이공을 다지는 과정이거든.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뭘 얻게 되느냐?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야. 자신의 문제와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 탓만 하는 찌질한 짓은 안 하게 돼. 분노와 서운함이 아니라 차분함과 냉철함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고요한 평정심이야말로 우리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섹시한 무기라고. 나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쳤어. 며칠을 저녁마다 그냥 아파트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 캔 맥주 하나 옆에 두고 멍하니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지. 처음에는 온통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뿐이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 깊은 곳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게 보이더라고.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지. 나는 깨닫게 됐어. 나한테도 정말 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그 친구에게 내 감정의 전부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내 기쁨, 내 슬픔, 내 안정감의 근원을 모두 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고 했던 내 이기심과 지독한 나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야. 참 신기하게도 그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나 한심하고 부족했던 나 자신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아, 나도 참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그럴 수 있지. 괜찮다. 하고 말이야. 자, 이제 숨 한번 크게 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행동 강령이야. 지금까지 6단계의 수련을 모두 성실하게 거친 형들은 이제 예전의 그 형들이 아닐 거야. 내면의 평화와 단단함을 갖추고 외적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형들, 진짜 최종 시험은 지금부터야. 이 모든 노력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게 될 순간 바로 그 여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7번째 행동 강령.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태연하고 약간은 무심하게 대처하기. 시간이 흐르고 형들이 앞에서 말한 6가지 행동들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여자한테서 먼저 연락이 올 거야.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이때 우리 형들이 평생을 반복해온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와, 드디어 연락이 왔다 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고 1초 만에 칼답을 하는 거야. 온갖 반가움과 그리움을 담아서. 아이고, 형들 제발. 그러면 지금까지 형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의, 그 눈물겨운 노력이 그냥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선 바로 답장하지 마. 그동안 형들이 얼마나 애탔는지 절대 티내지 마. 최소 몇 시간, 좀 더 자신 있다면 반나절 정도의 텀을 둬. 형들의 시간은 이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걸,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일희일비하던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그리고 답장을 할 때 그 말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그 여자의 안부나 근황에 대해서 너무 깊이,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 핵심은 형들이 지금 형들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느라 진짜로 바쁘다는 그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풍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모든 작전의 마지막 확인 사살 단계야. 만약 형들이 이 마지막 관문에서 또다시 매달리고 안달하는 급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 그 여자는 바로 안심해버려. 아, 다행이다. 이 남자는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 내 손바닥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그냥 한때의 쇼로 끝나버리고 물거품이 되는 거야. 하지만 형들의 그 차분함, 그 태연함, 그 약간의 건강한 거리감은 그동안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키워왔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줄 거야. 아, 이 남자는 진짜 변했구나. 더 이상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묶여있던 그 남자가 아니게 됐구나 라는 서늘한 확신. 바로 이 순간 관계의 주도권과 매력의 역학관계는 완벽하게 형들한테로 넘어오는 거야. 이제 공은 그 여자에게로 넘어갔어. 형들의 그 멋지게 바뀐 새로운 삶에 다시 한번 동참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그 여자가 스스로 노력하고 증명해야만 해.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해줄게. 그 살사 댄스 사진 사건 며칠 뒤였나 정말로 그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 오빠 뭐해? 진짜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 당장이라도 내 생각했지 라고 답장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거렸지. 근데 그때 베란다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했던 그 고요한 시간들을 떠올렸어. 그리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 핸드폰을 그냥 뒤집어 놨지.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났을까. 그때서야 덤덤하게 답장을 보냈어. 내 답장은 딱 이랬어. 나 회의 길어져서 이제 막 나왔어. 바로 운동 가려고. 무슨 일 있어? 어때? 짧지? 내가 뭘 했고 뭘 할 건지 내 활동을 명확하게 밝혔지. 그리고 마지막은 예의를 갖추되 막 애걸복걸하는 느낌은 쏙 뺐지. 내가 지금 너와의 대화보다 내 삶에 정해진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주 자연스럽고도 단호하게 보여준 거야. 바로 이 진짜 바쁨에서 나오는 아우라, 이 태연함이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존중의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 자, 그럼 우리 형들, 여기까지 7가지 행동 강령을 모두 마음에 새겼을 거야.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서 하루빨리 효과를 보고 싶겠지. 근데 형들, 잠깐만. 딱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만약 우리가 이 7가지 행동에만 딱 멈춰 서 있으면 이건 그냥 표면적인 기술에 불과하게 돼. 우리는 이 모든 행동들을 기계처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겉으로는 태연한 척, 멋있는 척, 바쁜 척.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은 어떨까? 아마 여전히 핸드폰만 붙들고 언제 연락이 오나 내 스토리는 봤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과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겠지. 아이고, 그건 그냥 좀 더 정교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찌질함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해. 이 모든 침묵의 여정, 그 최종 목적지가 대체 어디냐는 거야. 고작 그 여자의 질투심을 살짝 유발해서 네가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만약 그게 이 모든 고생의 최종 목표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행복의 리모컨을 그 여자의 손에 꽉 쥐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돌아와야만 내 세상이 완전해져 라고 애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짓이잖아. 내가 오늘 형들에게 진짜로 알려주고 싶었던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은 바로 이거야. 이 침묵의 진짜 목적은 그 여자를 내게로 다시 끌어당기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여자에게로 쏠려있던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선, 흩어져 있던 나 자신을 나의 본질, 나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숭고한 과정이라고. 그 여자의 질투, 그 여자의 후회? 그건 그냥 덤이야, 덤. 형들이라는 남자 자체가 훨씬 더 단단하고 깊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지 절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형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 정말 솔직하게. 내가 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만약 그 여자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상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럼 형들은 아직도 실패한 거야.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 그 여자를 향하고 있었던 증거니까.
하지만 만약 형들의 마음속 대답이 이거라면 상관없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어차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 길을 계속 갈 거야. 바로 이 대답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형들은 진짜로 승리한 거야. 진정한 승리는 그 여자를 되찾는 게 아니야. 그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 자체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남자의 승리라고. 우리는 오늘 단순한 연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한 남자가 무너진 자존감을 딛고 일어나 자기 인생의 왕국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나긴 서사시를 함께 쓴 거야. 우리는 침묵의 힘에 대해 배웠고 그 침묵을 통해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지. 소셜미디어에서 증발하고 잊었던 열정을 되찾고 외모를 가꾸고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고요히 나를 돌아보고 마침내 태어남을 얻기까지 그 7개의 관문을 우리는 함께 통과했어.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평온한 마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했지. 만약 오늘 내 이야기가, 내 진심이 형들의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작은 결심이라도 섰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7가지 행동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형들, 자신의 존엄함과 성장을 위해서 묵묵히 실천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고 싶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숫자 7을 하나만 조용히 남겨줘. 이건 나 보라고 남기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노력한다고 자랑하려고 남기는 것도 더더욱 아니야. 이건 그 어떤 증인도 필요 없는 오직 형들 자신에게만 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강력한 약속이야. 일종의 선서 같은 거지.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내 행복을 저당 잡히는 나약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독립선언. 나는 외부의 시선과 인정이 아닌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단한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위대한 선언. 나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내 손으로 되찾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내가 지겠다는 한 남자로서의 장엄한 선서. 댓글에 숫자 7을 남기는 그 짧은 순간, 이 다짐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줬으면 좋겠어. 그 약속이 앞으로 형들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형들을 붙잡아주는 단단한 닻이 될 테니까. 오늘 이렇게 길고 어쩌면 조금은 아팠을지도 모르는 내 솔직한 속마음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줘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우리 형들. 부디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럽고 인내심을 가져줘. 수년간 무너져 내린 왕국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재건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 올리듯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넘어지면 또 어때? 다시 일어나서 흙먼지 툭툭 털고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거지.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여기서 형들과 똑같은 길을 먼저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형들과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동지야. 부디 오늘 형들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 형들이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이 다른 누군가로 인해 흔들리는 불안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진정한 평온함으로 가득하기를 이 못난 형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랄게.